봄볕이 논두렁을 비추던 날 박정수는 부녀회장이 나눠준 전단지를 손에 쥐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평생 연금 받기라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사보다 전기 파는 시대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손주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었던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익은 달콤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남자는 명함을 나눠주며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제일 이득을 봅니다. 라며 속삭였습니다. 정순의 친구 명자는 팔짱을 끼고 나도 할 거야. 요즘 다 한다네. 라고 거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그 남자를 따라 읍내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잠깐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순의 손에는 이미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논 일부를 팔아 계약금을 냈고 태양광 패널이 올라갈 자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 노후가 든든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모 대표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서류를 정리했고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입니다. 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정수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반사된 햇빛이 거실벽에 번지던 오후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설치는 미뤄졌고 전화는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회사 전화가 안 된다더라 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때서야 회사 주소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 진행 중. 일주일이 지나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은 채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기계가 고장난 건 아닐까 싶어 마을 젊은이에게 부탁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이웃 명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며 말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정수는 답답한 마음에 읍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민원 창구에 서류를 내밀자 젊은 경찰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런 피해 요즘 많아요. 계좌 추적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경찰의 말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은행에 들러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이 계좌는 이미 정지됐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이 떨어지며 동전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직원이 서둘러 도와줬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 풍경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논둑엔 개나리가 피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은 먹구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연락 안 돼. 우리 다 속은 거야.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같으면 어땠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고 고요한 방 안에서 그 소리만이 시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손등을 비추며 오랜 세월 쌓아온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 안엔 꼭 시작합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같은 말을 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웃 명자가 찾아와 서류 문제라네. 조금만 기다려봐. 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지만 정수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입구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는 태양광 패널 대신 낡은 가구와 자재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여기 설치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기사는 서류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주소는 가구 창고인데요, 아주머니.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계약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글이 빼곡한 서류가 바람에 날려 논둑으로 굴러갔습니다. 명자가 다가와 잠깐 차고겠지. 너무 걱정 마. 라며 종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빛에도 불안이 스쳤습니다. 정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신호음은 몇 번 울리다 끊겼고 곧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논둑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아팠습니다. 정순의 손끝이 떨렸고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착신 거부라는 문자가 뜰 때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혹시 내일은 다를지도 몰라요. 라는 희미한 희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웃음이 많던 노인들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벽에는 급히 붙인 A사 용지에 태양광 투자 피해 접수라는 문구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피해자 명단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의자에 앉아 주름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웃 명자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먼저 하자고 해서 그랬지. 정수는 잠시 명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다 몰랐잖아요. 좋은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쓰디쓴 후회가 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찰관이 피해 접수 절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슷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한 노인은 난 손자 등록금으로 모은 돈인데라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논둑을 적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양광 설치 예정지라는 글씨가 빗물에 번져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그 문구를 멍하니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햇빛이 있던 자리인데 왜 이렇게 어둡죠? 명자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등을 덮어주었습니다. 회관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고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정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마을은 다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박정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공기에는 풀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날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진행 중이라 적힌 글씨, 그 문구는 아직도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바구니를 들고 논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고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녹슨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은 내 손으로 읽었던 곳이지요.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햇빛이 논 위로 번지고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오며 할머니, 또 논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햇빛이 좋아서 나와봤어. 손주가 잡은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예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빛은 돈이나 욕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흙을 털며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만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죠.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때 절망으로 덮였던 논 위로 다시 햇빛이 고요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뜻하고도 단단했습니다.